화이팅. 아까 남은 20번이랑 그 다음에 3단원은 예제가 2개밖에 없어요. 3단원이 아니지 6단원이지. 오늘 할 3번째 내용. 자, 일단 필수인 20번을 좀 해보고요. 녹화가 잘 되는지는 늘 확인해야 된다. 자, 20번. 이제 20번입니다.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를 하셨대요.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450점이고 표준 편차가 7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면, 잘 봐봐. 20번 문제부터 다시 읽을게요. 이해를 잘해야 되거든. 조금 복잡해요, 구조가. 자,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에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를 하셨대. 그러면 잘 봐. 선생님 먼저 이거부터 계산할게요. 자, 합격할 확률은요? 합격할 확률은 2000분의 320인 것부터 납득을 좀 해주세요. 괜찮을까? 2000명 중에 320명 뽑을 거니까 합격할 확률이 2000분의 320이고 한번 0 지우고 약분을 2로만 하면은 일단은 합격할 확률이 0.16이구나. 이해하시죠? 됐지? 자, 근데 이 합격할 확률을 조금 특별하게 표현해야 돼. 지금 확률 변수 x가 뭐냐면 응시자 점수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봐. 문제에서 질문이 뭐예요? 문제의 요청을 구하라고 한 것이 합격자의 최저 점수거든? 선생님이 이거를 문자 K라고 한번 해볼게. 괜찮을까? 잘 따라오고 있어요?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K라고 하면 잘 들어봐요. 자, 이 합격할 확률 있잖아. 지금 확률 변수가 응시자 점수죠. 그치? 응시자 점수가 확률 변수거든?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그냥 응시자의 점수가 합격자의 최저 점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아닐까요? 이해돼? 지금 문제에서 합격할 확률을 이렇게 조명했지만 내가 이거를 점수와 관련 지어서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얼마다가? 0.16이다가 끝이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계산은 이거 아니겠어? x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만의 정규 분포를 따르죠. 그치? 자, 그럼 표준화를 한번 거쳐 주셔야 되니까 이 친구를 표준화 했다라고 치면 P의 G는요? K 빼기 평균 얼마나 그랬지? 450. 아유. 표준 편차 75.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일단은 0.16이다 라고 하니까 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얼마일까? 단조건 봐봐. 0부터 1까지 적분 값이 0.34면 0.16이 되려면 이 친구가 1이 되시면 되죠. 이해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은 이거 아니겠어? 75분의 K-450이 1이다니까 이제 누가 봐도 K 값은요 525가 정답이 되겠다.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복습을 하실 때는 까먹을 확률이 커요. 까먹을 확률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맨 밑에 있는 이야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밑에 뭐래? 화살표하고 써 있는 거 있죠. 위에 문제는 상위 16% 이내에 들려면 적어도 몇 점을 받아야 하는가는 문제와 같다. 이 얘기를 읽으면 이제 다시 리마인더가 어느 정도 되실 거고, 또 이제 까먹은 또 영상을 보셔도 괜찮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20번은 좀 잘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 까먹으면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넘어가 봅시다. 사실 연습 문제 좋은 게 많은데 여러분이 그래도 충분히 혼자 하셔도 뭐 할 것 같으니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모르는 거 질문 한번 봐드리면 되니까요. 우리 6번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한마디밖에 안 할 거야. 잘 보세요. 7번 이항분포와
오늘 배운 두 가지죠. 정규 분포의 관계 이거야, 그치? 잘 들어보세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 오늘 배운 두 분포가 서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관계성을 보자 이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확률 변수가 있는데 b n, p를 따라. 예를 들어 시행수 200, 확률 5분의 1을 따라요. 오케이? 그러면 잘 들어봐. 이거 계산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쉬워. NP가 끝이야. 그치? VX는? 너무 쉬워요. NPQ가 끝이야. 그치? 그럼 질문. 이거는요? 감이 와? 이거 논리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요? 봐봐, X는 연속 확률 변수야? 이산 확률 변수야? 이산 확률 변수예요. 그치? 이항 분포를 따르니까. 정규 분포가 아니라. 이해돼요? 자, 그러면 100부터 130까지 더하는 건 뭔 소리야? P, 잘 들어봐. PX는 100, PX는 101, PX는 102, PX는 103, 땡땡땡, PX는 130까지를 독립 수행 확률을 전부 다 계산해서 더하시라는 얘기예요. 말이 돼요? 안 되지. 못 구해요. 못 구해. 그치? 자, 얘는 약간 uncountable이야.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계산할 수가 없어. 어떻게 계산해? 무슨 수로 다 계산해? 그잖아? 셀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뭐 포기할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 자, 이건 왜 문제가 될까? 해봐. 처음 이제 원론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자, 왜 못 쓰는가?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 시행수가 너무 많아요. 그치? 자, 두 번째는 일일이 세야 되는 확률 변수 개수도 많아요. 해당하는 확률 변수의 수도 많아요. 100부터 130이면 총 131개를 세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러니까 이제 셀 수가 없어요. 언제 다 세? 그럴 수가 없잖아. 그치? 자, 그럼 이때는 어떠한 논리가 성립을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이 이항 분포의 시행수가 굉장히 많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관점이 또 뭐냐 하면은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큰 수의 법칙 기억나요? 큰 수의 법칙?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시행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의 일치한다 라는 게 큰 수의 법칙이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이항 분포도 마찬가지로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겠어? 시행수가 많으면 내가 이항 분포 곡선을 그릴 거야. 정규 분포 곡선처럼 이항 분포 곡선을 그릴 거야. 그러면 시행수가 많으면 점의 개수가 어때요? 굉장히 많지,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x축을 이만큼밖에 안 그릴 거야.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시행수 10만이에요. 이해돼? 자, 그럼 여기다가 1, 2, 3, 4 찍을 때 그거 차이가 구분이 돼요? 그럼 마치 뭐처럼 보일까? 맞아요.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 곡선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돼요? 이거 핵심은 그겁니다. 시행수가 많으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처럼 다루는 방법이 있다라는 게 마지막 7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되지, 그치? 시행수가 너무나도 많으면 일일이 다 셀 수가 없고 확률 변수 개수가 많으면 더더군다나 셀 수가 없으니 이항 분포는 시행수가 굉장히 많으면 그냥 정규 분포를 정규 분포를 다루는 어떠한 방법론이 있으니 그 방법론을 적용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러면 봐봐. b가 n, p예요. 자, 얘는 그냥 np를 따른다고 쓰는 거야. 변수를 그렇게 쓰는 거죠. 그치? 근데 n은 뭐랑 뭘 써요? m, 시그마 제곱. 그치? 근데 m이 얼마죠? b가 np면? 분사는? 로 근사할 겁니다. 이해돼요? 되는 거야? 잘 봐. 정규 분포는 어떠한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 곡선이죠?
이산? 연속? 연속이야, 그치?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 곡선이고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 중에 독립 시행에 대한 분포 곡선, 분포예요. 곡선도 아니야. 그냥 분포점이죠. 분포 그래프야. 이해하시죠? 자, 근데 시행수가 굉장히 많으면 얘를 거의 뭐 그냥 정규 분포 곡선이나 다름없어. 왜냐면 여기다가 분포 곡선을 그린다고 생각해봐. 점만 찍을 건데 거의 곡선처럼 보인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치? 여러분들 다 이해하신 내용이잖아. 마찬가지로 이 n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면 그 와중에 몇 개 점 빵빵빵빵 하고 찍은 게 그냥 BNP의 곡선하고 똑같이 나타날 거라고요. 이해돼요? 아하,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다루면 되는 거야? 200,5분의 1이면 얘는 유사하게 정규 분포 얼마니? 40,5분의 4니까 30인가요? 그치? 를 다룰 거야. 그러니까 쟤를 계산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표준화를 통해서 100 빼기 40에 60에 32 130 빼기 40에 32 자, 이거는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자라는 게 마지막 6번에서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해되죠? 이러면 확률 분포에 대한 모든 내용이 마스터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예제로 가볼까요? 자, 이 내용이 끝입니다. 더 다른 게 없어요. 21번, 22번. 예제 21번 보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b 600,5분의 2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x 확률 변수는요 600,5분의 2를 따르는 이러한 상황이시고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 이건 필요 없고, 자, 첫 번째 p가요 204부터 264까지니까 시행수가 너무 많기도 하고 확률 변수 세야 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다 더할 수가 없어. 그치? 하지만 시행수가 이렇게 600회처럼 너무나도 큰 경우에는 유사하게 정규 분포 n, n 얼마야? 120 곱하기 2니까 240 여기다가 5분의 3을 곱하면은 144입니다. 정규 분포 240,144를 따른다 라고 생각해도 좋으니 자, 저 확률을 그냥 계산할 게 아니라 표준화를 통해서 정규 분포 곡선에서 다루자 이런 얘기고, 그러면 얘는 표준화를 하시면 P 204에서 240 빼면은 마이너스 36이죠. 그리고 자, 얘는 12의 제곱이야. 그치? 나누기를 할 때는 시그마로 나누는 거지 분산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치? 12로 나누는 거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아하, 204 빼기 240이면 마이너스 36에 나누기 1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변수 g를 딱 가운데다 썼고, 그 다음에 264에서는 240을 빼면 24죠. 그치? 그거를 시그마로 나누면 여기는 2 값이 된다. 그럼 당연히 일단 얘는 p의 0부터 2까지의 확률과 p의 0부터 3까지의 확률을 더해서 해결하시면 되니까 이해하시죠? 그럼 쟤네들 각각 더하면 얼마가 되실까요? 2는 0.4772가 되시고 3은 0.4987이 되셔서 자, 열심히 계산을 하면 0.9759가 되신다. 이게 첫 번째 문항입니다. 이해하시죠? 다음 두 번째 p x가 25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도 어차피 똑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얘도 표준화를 거치면 p g가 자, 252에서 240 빼고 12로 나누면 1보다죠.
그치? 자, 그럼 얘는 뭐야? 그냥 0.5 더하기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0.5에서 얘는 얼마야? 0.3413이죠. 그러면 0.8413이 정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시겠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예제 22번입니다. 마지막 예제네요. 요거를 하고 생각보다 또 훨씬 빨리 끝났네. 오늘 그러면은 너무 빨리 끝내면 또 선생님이 혼나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 두 문제만 풉시다. 연습 문제 2개만 풀고 끝낼게요. 일단 가봅시다. 예제 22번. 자,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은 0.6이고요. 15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오른쪽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역시나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 막 이러면은 그리고 지금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이니까 누가 봐도 지금 확률 변수 x를요 뭐라고 해야 되니? 환자 수 그치? 정확히는 치유될 환자의 수가 x거든? 확률 변수 x거든? 그치? 자, 그럼 치유될 환자의 수라는 건 이산 확률 변수일까요? 연속 확률 변수일까요? 당연히 이산입니다. 당연히 뭐 환자가 뭐 1.25명 이런 게 어딨어. 평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잖아. 얘는 당연히 일단은 b 얼마니? 150, 5분의 3을 따르는 그치? 그러한 확률 변수예요. 이산 확률 변수. 이해되셨죠? 자, x는 저러한 상황인데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하라고 하니까 자, 일단 문제에서는 이걸 요청하고 있죠. 확률 변수 x가 99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러면 지금 말이 돼요? 99부터 150까지는 언제 다 세? 그럴 수가 없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정규 분포로 다루자. 어차피 자 시행수가 150 같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그냥 n 얼마야? 90, 5분의 2 곱하면은 18 곱하기니까 36인가요? 자, 정규 분포 90,6의 제곱을 따르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얘는 g로 바꾸면 99 마이너스 90분의 나누기 6이랑 같다. 이렇게 보셔도 아무 상관이 없죠. 표준화를 통해서. 자, 그러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시니까 결국에는 얘는 뭐예요? 0.5 마이너스 p의 0부터 1.5까지를 빼시면 되고 자, 0.5 빼기 얼마야? 0.433이니까 0.0668이 되시겠죠. 됐나요? 자, 마지막 다른 것은 뭐냐면 어차피 이항분포로 확률을 세는데 자 이렇게 막 시행수가 너무 크거나 그럼 봐봐 150 컨비네이션 일단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언제 다 해. 그럴 수가 없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시행수가 굉장히 크면은 그냥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켜가지고 다루는 방법이 있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에 한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 혼자 하기엔 좀 많이 벅찰 것 같은 문항들이 딱 2개가 있어요. 딱 2개가 있어. 자, 걔네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174쪽으로 가셔서요. 175쪽. 아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아닌데. 미안해. 174쪽. 어디 있더라? 일단 다른 것부터 합시다.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164번. 수능 기출 문제. 자, 이거 많이 어려워요. 풀어볼까? 한번 풀어볼까요?
풀었어? 그래? 어렵죠? 시간 잘 되고 있어? 선생님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혼자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문제가 아주 좋아요. 이거는 이제 수능 출제 위원들이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야. 안 그러면 이런 퀄리티를 만들 수 있을지 과연 사람 생각으로 정말 이제 뛰어나신 분들이거든요. 이거 만든 거 자체가. 자, 왜 뛰어난지 내 얘기를 해주면 수능에서 가장 단 걸로 확률과 통계를 만약에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억지로 확률과 통계를 봐야 되잖아요. 미적분에 수능이 없으니까. 확률과 통계를 수능에 보면은 까다롭게 나오는 두 가지가 누구냐면 첫 번째가 중복조합이고 두 번째가 조건부 확률이에요. 단골 소재. 그냥 4점짜리가 3개밖에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 3개 중에 너무 많이 잘 나오는 게 어려우면 보통 중복조합 아니면 조건부 확률이거든. 얘는 이제 조건부 확률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조건부 확률의 냄새를 약간 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건부 확률의 아주 전형적인 멘트거든. 뭐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일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의 아주 기본적인 멘트란 말이야. 그치? 자, 얘는 그러면 사실 그냥 상대적으로 좀 개념만 이해를 잘했다면 쉽다고 평가받는 통계와 그 다음 조건부 확률을 빡 하고 섞어가지고 보통 이제 통계를 그래도 확률과 통계를 잘하는 학생 중에 좀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통계를 이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 이제 통계 문제는 다 맞추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이건 이제 통계하고 조건부 확률을 짬뽕해서 해버리니까 이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두면. 문제가 아주 사실 굉장히 좋은데 한번 풀어봅시다. 집부터 시장까지의 거리를 평균이랑 표준 편차로 표현하겠다는 것은 일단 집부터 시장까지의 거리면 확률 변수 x가 이산이에요, 연속이에요? 헷갈리지, 그치? 네. 뭘까? 이산? 연속? 어떻게 생각해, 서준? 연속이죠. 연속이에요. 우리 집까지의 거리가 아니 뭐 저기 뭐야? 예를 들어 뭐 평균이 1740이면 우리 집까지 거리가 막 1742.73875613m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다 가질 수 있다고요. 정수 단위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누구네 집은 1741m고 누구는 2m고 누가 세줘 그거를? 그렇지? 정확하게 세면은 그냥 1740 전후로 있는 어떤 범위의 숫자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연속 확률 변수야. 그렇지? 연속 확률 변수의 정의가 뭐예요? 구간 A부터 B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확률 변수로 가질 수 있는 경우에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연속 확률 변수고요. 그 연속 확률 변수가 평균이 1740이고 시그마가 500이라는 건 그럼 저 친구가 정규 분포를 딸까 안 딸까? 정규 분포 따르죠. 정규 분포 따라요. 뭘 따라? n 1740,500의 제곱을 따라요. 그렇지? 자, 그럼 정규 분포는 뭐야? 표준화를 시키기만 하면 어떤 확률을 내가 멋지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봐봐. 얘가 지금 거리 2,000을 왜 걸어요? 알아내라고. 잘 봐. 선생님 같이 해봅시다. 응? 그러면 내가 이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고 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x가 뭐 예를 들어 2000보다 큰 걸로 할까요? 200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할 수가 있다고요. 자, 이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오늘 이제 분포를 처음 배웠으니까 이제 잘 생각이 안 날 건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 시그마와 평균을 딱 하고 제시를 하면은 어떤 확률을 그냥 갑자기 구할 수가 있어요. 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계산이 다 되어 있으니까. 내가 계산하고 싶은 어떤 기준값만 있으면 돼. 그게 2000이에요. 지금 제시하기로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표준화를 하시면 P G가 2000에서 1740을 빼면 260이죠. 그치? 260을 500으로 나누니 자, 약분을 하지 말고 곱하기 2를 하시면 1000분의 520이니까 0.52가 되는 거야. 그치? 아니나 다를까. 여기까지 계산하면 갑자기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맨 마지막 봐봐. 뭐가 나왔어? 0부터 0.52까지의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그게 0.2라는 것은 이게 얼마? 자, 그럼 얘는 뭘 말해요? 이용객 중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2km가 넘는 사람이 30%다. 그럼 나머지 70%는 2km가 안 되시는 거죠. 이해돼요?
됐을까? 자, 선생님 이렇게 작성해 볼게. 이제 남은 것은 자, 나 이제 통계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남은 것은 뭐야? 조건부 확률을 다뤄주는 것뿐이야. 기억나? 선생님 이렇게 나오면은 표 만들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치? 어떻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해봐. 거리 2000 이상, 거리 2000 미만, 그리고 자가용 X. 이해되시죠? 그러면 퍼센티지를 보니까 지금 뭐래? 거리가 2km가 넘는 친구들 중에 15%에 해당하는 만큼이 자가용을 타고 다녀오셨다라고 하니까 여기를 선생님이 15A라고 하시면 여긴 뭐가 되실까? (85A)라고 하면 되고 걔를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100A) 돼야 안 돼요? 아, 뭐야? 00A까지 막 0이 너무 많이 헷갈렸어요. 잠깐 미안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00 거리가 2000이 안 되는 친구들 사람들 중에서는 5%만 자가용이라고 하니까 여기를 내가 만약에 5B라고 하면 여기는 95B라고 하시면 되고 밑에는 100B가 되겠죠. 그러면 뭐 결론은 이거 아니겠어? 아니 집이 2000km보다 더 2000km 미쳤나봐. 2000m보다 더 먼 사람 몇 프로라고? 그러면 사람의 총 수는 100A 더하기 B죠. 이해돼요? 여기 결론을 내니까 그렇잖아. 어차피 거리가 2000이 넘는 사람이 100A며 2000이 안 되는 사람이 100B명. 그치? 그럼 전체는 100A 플러스 B명이죠. 그치? 자, 그럼 0.3 뭘까? 100A 플러스 B 중에 100A가 10분의 3이다. A, B의 관계가 나오죠. 그치? 그럼 한 문자로 통일이 가능할 건데 일단 좀 계산했더니 100하고 100은 지울 수 있으니 지워버리시고요. 는 10분의 3이니까 자, 숫자가 약간 지저분한데 10A는 3A 더하기 3B가 되셔가지고 일단 결론적으로 7A는 3B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 근데 마지막 물음을 보니까 자가용 이용 고객 중 한 명 선택 시라는 것을 자가용 이용 고객 중이니까 여기 있는 숫자 분해 표본 공간을 새롭게 하는 거죠. 조국어무 학년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표본 공간을 15A 더하기 5B분해로 새롭게 하신 다음에 이 중에서 집이 어떤 사람? 집이 2000 미만이니까 5B를 딱 걸어주시면 계산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A만 B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치? 그러라고 이게 제시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A는 누가 봐도 일단은 7분의 A는 누가 봐도 7분의 3B이므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은 15 곱하기 7분의 3B 더하기 5B분의 5B니까요. 일단은 5랑 5 약분하고 앞에 3으로 해주시면 여기를 살짝 지우고 9라고 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치? 그 다음에 곱하기 7씩 하고 B도 나눕시다. B도 나누고 B도 나누고 B도 나누고 곱하기 7씩 했더니 9 더하기 7분의 7이라서 정답이 16분의 7이고 2번이죠. 이해가 될까요? 오케이. 네. 그 조건에 네. Z가 네. P보다 크고 0.5보다 네. 작을 확률이 0.1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0.5에서 0.1을 빼서 0.3인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뭐야? P. 뭐라고 해야 되지? 잠깐만 헷갈리네. 이게
0.5잖아요. 네. 표준정규분포에서. 그러네. 그치? 네. 그러니까 0.5에서 0.2를 빼면은 여기서 이제 뭘 빼는 거야? 이렇게 빼는 거니까 그림으로 생각하면 쉽죠. 반이 50. 요만큼이 0.5인데 어디까지? 0.52까지가 얼마래? 0.2다. 여기는 0.3이고 내가 지금 구한 게 그거지. 그치?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이거 잘 됐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는 선생님 한 문제 더 찾긴 했는데 그 앞과 좀 강조해서 158번이거든요, 그게. 근데 뭘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헷갈리면 앞에 예제를 복습하면 되니까 조금 일찍 마칩시다. 6시 40분에 끝내드릴게요. 괜찮지, 그치? 좋습니다. 자, 숙제는 어디까지 잘 알 것 같아, 그치? 그냥 6번을 해오시면 돼요. 챕터 6번. 그다음 저기 개념 원리 마무리하시고 고생들 하셨습니다.